제1부고 조선의 찬란한 등불 제1장 나의 꿈과 집념 그리고 보람 1. 85. 해방 이전 실자는 1922년생으로 90평생 오늘에 이르기까지 85광복이후 분단된 조국을 항상 잊은 적이 없다. 그것은 과거나의 청소년 시절 일제의 사슬 아래 겪은 희망 없고 무자비하고 혹독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전 우리가 잘 알 땐 형편없는 빈곤과 모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또한 일제의 악랄한 징병, 합병, 징용 그리고 젊은 여인들은 정신대 끌려가는 것을 피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방방곳곳으로 피해서들 다녔다. 그리고 일부 뜻 있는 젊은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국경을 넘나들며 암암리에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독립투사가 많았다. 그들은 감옥소에 드나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실자도 한때 그리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악잡이나 신일 부역자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도 그들은 그 당시를 그리워하며 동경하는지도 모른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나는 17세 때부터 1인들이 운영하는 조선인쇄회사 조선인쇄주식회사 일제총독부의 전속기관이나 다름없었다. 의제본공으로 취직하였다. 당시 일제 통치하에서는 인쇄공이면 높은 직업으로 알아주는 직업이었다. 조선인쇄주식회사 서울만리동에 있던 4층 건물로 아주 큰 건물. 현재는 광명인쇄주식회사는 조선총독부 또는 중요 공문서와 책자를 제작하는 회사였다. 그곳은 일제 치하 조선총독부 관할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 공문서들을 제본하였던 회사인데 중요 문서들은 따로 철망으로 막아놓은 칸막이 칸 안에서 취급했다. 그 작업장은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였다. 작업시간은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야간 작업 4시간, 하루 14시간 x28일, 월 392시간, 추가 밤샘 시간 56시간, 합계 총 월 450여 시간. 일당은 10시간, 초봉은 20전, 당시 호떡 하나에 5전, 일당 20전이면 호떡 4개분, 5년 근속자 70-80전, 10년 근속기술봉 1원에서 1원 50전 최고 2원 정도. 수학교 방학책을 제작할 때에는 6월, 11월 달에는 철야 작업을 하루 걸러 보름씩이나 근무한다. 이렇게 일제의 혹독한 노동 착취를 경험하였다. 참고, 외의 임금액은 이승만 정권 때나 군사정부 때의 화폐개혁 전, 대일 이전의 화폐가치 기준임. 그런데 당시 조선인쇄주식회사에 다니는 노무자들은 정보기관의 요시찰 대상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직장은 독립운동가들의 소굴이었으며 작업 중에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일이 흔했다. 이를 눈으로 직접 본 직원들은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았으며 그때마다 저렇게 말없이 조용한 사람들이 조국 독립운동가들이었구나 하고 14시간이면 모여서 수군수군 소리 죽여 말하곤 하였다. 조선인쇄주식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 초봉이 20전, 5년을 다니고 보니까 70전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직장에서 1원 40전을 준다기에 직장을 옮기었다. 직장은 옮길 적마다 조금씩 일당이 올랐다. 그런데 어느 날 돈보다도 꿈이 있어야 된다는 깨우침이 있었다. 나는 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시중에서 1원 40전을 받다가 오히려 낮게 70전을 받고서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해방 후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대전으로 내려간 조폐공사의 전신내의 관보실에 의도적으로 입사하였었다. 그런데 그곳의 작업은 이제 시간만 하면 끝이 나고 여유시간이 많은 곳이다. 그곳은 공부하기가 좋은 환경이고 그곳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관보실의 직원은 조병호란 친구와 단둘이었는데 둘이서 이와 남이문고 암파문고를 교환해보면서 독후감을 토론하고 특히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의 철학 등을 토론하며 꿈과 의식과 의지를 키우며 성숙해져 나갔다.
때로는 무정부주의자 박열, 박열 열사의 행적 등 애국지사들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박열은 일왕기로 히토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일본 법정에서 재판 심의를 거절하여 일본 사회를 분노와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으며 사형수로서 수감 중에 있을 때 일본 여자 간의 고문자와의 옥중결혼 등등 그의 행적을 알게 되는 등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조선 청년으로서의 기계와 포부를 키우기도 하였다. 한 번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찾아가는 독립운동 본거지의 한 곳인 연안 중공군 팔로군이 있다는 연안까지 가려고 결심하였으나 차마 어머니와 식구들을 내어놓고 갈 수가 없어서 포기한 일도 있었다. 나는 그곳 조선서적인 쇠회사지 학관보실에서 1943-1945년 봄까지 2년간 근무하였다. 그곳에서는 총독부 관보 및 문서의 발송 작업을 하는 곳인데 총독부 관보 및 중요 문서는 그것을 취급하는 전국 요직에 있는 일인들에게만 그런 발송 작업을 통하여 해외의 임시정부의 존재와 동향, 이승만 박사의 활동 등도 숙지하게 되었다. 오늘의 천부경에 관한 이야기도 당시 양심적인 일본인 하야시 1인 림과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설프게나마 알게 되었다. 해방 전 1943년경부터는 일제의 해망과 광복을 미리 알게 되었고 지하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다니었다. 그러한 중에 냇간에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는 소위 애국심이 남달리 굳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관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조병호 동지와 함께 꿈을 키우고 있던 중 어느 날 어느 인사의 전보로 제1프린트사 일제 말기의 해외정보의 아지트에 입사 근무하게 되었다. 이는 큰 모험이요 또한 긍지와 보람이었다. 출처 http pjh24 티스코리 검 캐테고리 페이지 17 고조선의 등불